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이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의 적성을 올바르게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에게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특히 진로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진로 방향보다는 학생들의 올바르게 적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연은 제가 따뜻한 두뇌라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3시간짜리 강연을 준비해 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적성 찾기 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연봉이 많은 직업, 수입이 많은 거죠. 아니면 적성에 맞는 직업, 안정성,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선배들이나 또는 여러분이나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서 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일의 적성이 안 맞거나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28%. 그 다음에 일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인 그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일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 이것이 한 25%. 그 다음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수입이 너무 적다. 연봉이 작다는 얘기죠. 그것이 20%. 그리고 상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아주 불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직업을 다른 걸 선택할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이 다른 직업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직업을 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22%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진로를 택할 때 또는 직업을 택할 때 자기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입이나 또는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돼서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올바른 적성을 찾는 법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나요? 자신이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질문을 하세요.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것인가?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적성을 알고 있냐? 그런 질문이겠죠. 이런 자신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적성을 알맞는 적성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필로, 펜으로 하는 적성 검사가 있어요. 홀랜드 적성 검사라고 하는데,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면 이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구글에 찾으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한 번은 하시고 여러 번은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것을 해봐야 되겠죠. 가령 봉사활동, 집에 있는 라디오나 여러 가지 전자제품 기기를 뜯어본다든가, 주말농장 또는 악기도 해보고, 자기가 혹시 예능적인 그런 재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웅변도 해보고 로봇도 만들어보고 드론 대회도 나가보고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자동차 공장, 중공업 또는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은 중화일보 또는 뭐 한겨레 신문, 그 다음에 소설도 써보고 연극도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싫어하는 것도 나오고 좋아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좋아하는 분야가 몇 개 만들어집니다. 발견됩니다. 가령 천문학을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나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목성이나 토성을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천문학 쪽에 적성이 있고 취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천문학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걸로 끝나서 그것이 취미로 끝나게 되면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문학자로 성공할 수 없죠. 그러려면 이제 좋아하는 걸 발견했으니까 전문적으로 천체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성을 기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어요. 간접적인 방법도 동원을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하고 다 못하는 것은 뭘로 해야 될까요? 간접적인 방법, 바로 책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 위인들이 어떻게 해왔나,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리고 뭐 다윈이라든가 또는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또는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봐야 되겠죠. 독서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어느 중학교에 강연을 가서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학생이 개인 상담을 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 선생님, 저는 드론이 너무나 좋아요. 공부보다 너무 좋아요.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드론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어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동생이 또는 친구가 그런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드론에 심취하는 건 좋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드론이 나와 있고 수많은 또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이 드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해서 뭐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특별한 새로운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포함한 드론에 관한 전문성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드론을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다. 그거는 취미입니다. 그거는 적성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성을 기르는 노력을 하면서 그것에서 희열을 느끼느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도 좋고 전문성을 기르는 그런 프로그래밍도 재미있다. 그러면은 드론 전문가가 될 소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론만 하지 말고 수학도 열심히 하고 다른 분야도 열심히 해야지만 나중에 융합적으로 드론을 멋있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멋있는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드론 전문가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바로 전문성이죠.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거를 확실히 알고 그 적성을 찾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중에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게임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게임 전문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미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게임을 하면은 그거는
게임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의 경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스트레스 해소용이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전문성에 관한 거, 좋아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꾸준히 해도 지치질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좋은 적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거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다 보면 좋아하는 거. 선생님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운동이라는 걸 전혀 해보지를 않았어요. 70년대 제가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군대에 가가지고 육체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스포츠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을 잘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중에 좋아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전문성을 더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김연아, 그 피겨스케이팅 여왕이죠. 연습을 하면서 엉덩방아를 몇 번이나 찧었을까요? 수천 번 찧었겠죠. 그러나 힘들어도 다시 꿋꿋이 일어섰기 때문에, 또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퀸이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전문성을 늘릴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자기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한 단계 더 높이면 매우 좋아하며 매우 잘하는 거 찾아야 되고, 그것이 또 오랫동안 매우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가 힘이 들더라도 버틸 수가 있겠죠. 힘들어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로를 택하는 것입니다. 미래 직업은 과학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종류의 AI가 전부 대체하면 이제 간단한 일을 하는 창의력이 없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가 올바른 적성 찾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전문성을 늘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진로입니다. 근데 진로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쉬운 것들은 다 없어진다. 창의력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래 직업, 잠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창의력이 없이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직업들은 다 없어집니다. 왼쪽에 그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게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됩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그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 학생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에 매일 15시간씩 낭비를 하고 있다. 이거 너무 슬픈 얘기고 너무 가슴에 와닿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적인 또는 창조적인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남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남을 왜 자꾸 비교를 할까요? 그럼 시간 낭비죠? 자, 미래 직업에 대한 그 파워포인트 이렇게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몇 가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구글에 가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 중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보기에 미래에도 계속 좋아질 분야는 바이오 분야,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 지구 환경 분야, 지구 공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가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을 포함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주 기술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분야는 굉장히 좋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바탕이 대부분 수학이 바탕이 됩니다. 수학은
머리를 좋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 싫더라도 일단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거 이런 거를 꼭 찾고 전문성을 늘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체험하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가 올바른 진로를 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분야를 쫓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질문제 슬라이드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적어놨는데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올바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독서를 하고 질문을 계속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꼭 그런 방식을 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길 바랍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